이 남자 목 뒤에 숨긴 숫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채화영이 강준호의 목덜미를 응시하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단순한 타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년월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를 평생 찾아 헤매야 하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30회, 드디어 이 드라마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30회는 정숙희가 쓰러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드림호텔에 다녀온 직후였죠.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공황 발작처럼 보입니다.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여자가 무언가 트라우마를 자극받아 쓰러진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강백호가 물었을 때 장미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드림호텔에 같이 간 것 말고는 없는데. 드림호텔. 채화영이 대표로 있는 바로 그 호텔입니다. 정숙희는 왜 하필 그곳에 다녀온 직후 쓰러졌을까요?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무의식은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그 호텔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일을. 어쩌면 정숙희의 사고 자체가 그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채화영이 직접 관여했던 건 아닐까요? 장미가 어머니를 달래며 부른 자장가. 어머 장미야, 엄마 장미 여기 있어, 우리 엄마 사랑해. 이 장면에서 백호는 말합니다. 장미 씨가 어머니 달래고 눕히고 하는 모습이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따뜻한 장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장미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친엄마가 바로 이 정숙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쌍둥이 동생, 마서린이 있다는 것을. 모든 비극의 시작이 드림호텔에서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마서린을 봅니다. 재벌가 손녀, 다이아몬드 수저, 못 가지는 게 없는 그녀. 하지만 30회에서 터져나온 그녀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엄마 때문에 SNS도 못하고 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재미없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채화영은 왜 딸의 SNS조차 통제할까요? 단순히 재벌가 이미지 관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채화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서린이 세상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마서린이 자신의 진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장미라는 쌍둥이 언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채화영은 딸을 새장에 가둬놓은 겁니다. 금으로 만든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새장이에요. 아줌마도 내가 불쌍하지. 그지? 이 대사 소름 돋지 않나요? 세상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 재벌 손녀가 자신을 불쌍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겁니다. 엄마의 거짓말 속에서, 조작된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마서린이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통제의 중심에 채화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회의 진짜 폭탄은 따로 있습니다. 강준호. 미슐랭 3스타 셰프, 냉철한 완벽주의자, 철벽남. 그가 장미의 면접 실패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면접에 못 간 이유가 최 대표 때문인 건 확실해. 백호의 이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미는 왜 면접에 못 갔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왜 비밀이어야 할까요? 비밀을 지키기로 했대. 누구와의 비밀일까요? 강준호와의 비밀일까요? 여기서부터 의심이 시작됩니다. 강준호는 정말 장미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접근한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강준호의 목 뒤에 새겨진 숫자. 채화영이 그 숫자를 보고 충격받은 이유. 홍주에게 물어봤을 때 자기 생년월일을 새긴 거라는 대답.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숫자는 다른 누군가의 생년월일일까요? 잃어버린 아이의 생년월일. 평생 찾아 헤매야 하는 아이의 생년월일. 만약 강준호가 그 아이라면 채화영이 파양 보냈다는 백혈병 아이. 춘식이 아재가 입양했다가 돌려보낸 바로 그 아이. 하늘아, 널 찾아야 하는 거니? 이 대사의 무게감 느껴지시나요? 강준호가 만약 하늘이라면 그가 장미에게 접근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에 대한, 자신을 파양 보낸 채화영에 대한 복수.
그리고 그 복수의 중심에 장미가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장미가 채화영의 진짜 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장미가 수키의 딸이고 수키가 채화영이 제거하고 싶었던 여자이기 때문일까요? 이제 채화영을 봅시다. 30회에서 그녀의 집착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강준호의 목 뒤 숫자를 보고 충격받은 채화영. 이게 뭐지? 그리고 홍주에게, 강남봉에게 강준호에 대해 캐묻기 시작합니다. 목에 타투 본 적 있나? 아들이 둘이에요. 다른 아드님은 뭐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닙니다. 채화영은 강준호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신이 버린 그 아이인지, 자신의 과거가 돌아온 건 아닌지,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장면. 강준호가 채화영에게 말합니다. 제 눈앞에서 턱 깨고 있는 마실장 같은데요.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제발 좀 데려가 주시오. 이 차가운 거절. 채화영에게는 모욕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돈도 권력도 통하지 않는 남자. 자신을 돌같이 보는 남자.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채화영은 더 집착합니다. 대표님이 바라는 대로 퇴사 심각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준호의 이 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을 더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까요?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채화영이 강준호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통제하고 싶어 해요. 자신이 버린 아이를, 자신의 과거를, 모든 비밀을. 하지만 강준호는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채화영을 더 미치게 만듭니다. 이제 강백호를 봅시다. 30회에서 백호는 장미에게 고백합니다. 나 장미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장미씨 좋아합니다. 얼마나 로맨틱한 장면인가요? 장미가 사고로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터져나온 진심. 다시는 장미씨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아픈 줄 알아요?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지 않나요? 장미가 범인처럼 보이는 남자를 쫓다가 사고를 당한 바로 그 순간 백호가 나타나서 구해주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고백까지.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백호는 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었을까요? 은행에 왔다고 하지만 정말 은행 업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장미를 미행하라고 시켰던 걸까요? 누가? 강준호가. 형이 동생에게 장미를 지키라고 시켰던 건 아닐까요? 왜냐하면 강준호는 알고 있으니까. 장미가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누군가 장미를 노리고 있다는 걸. 그렇다면 백호의 사랑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형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감정일까요? 더 무서운 건 백호 자신도 그걸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이 시킨 일을 하다 보니 진짜 사랑에 빠진 건지, 처음부터 진심이었는데 형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는 건지. 형 있잖아. 장미 씨 말이야. 백호가 형에게 장미를 위해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 순수해 보이죠? 하지만 준호의 반응을 보세요. 다신 그 얘기 꺼내지 마.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강준호는 동생이 장미에게 더 깊이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장미가 자신의 복수 계획에 필요한 핵심 인물이기 때문일까요? 동생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30회의 가장 큰 미스터리. 장미를 쫓던 남자. 저 남자 그 범인하고 닮은 것 같은데. 장미가 그 남자를 보고 범인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범인일까요? 수키를 사고로 만든 범인일까요? 마동석을 실종시킨 범인일까요? 아니면 장미 자신을 계속 추적해온 누군가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자가 나타난 타이밍입니다. 장미가 은행에 갔을 때 백호와 만나기로 한 바로 그 시간에. 이게 우연일 리 없습니다. 누군가 장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채화영일까요? 이강혁일까요? 아니면 강준호일까요? 만약 강준호가 그 남자를 보냈다면 목적이 뭘까요? 장미를 위협해서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려는 걸까요? 아니면 장미가 진짜로 다치기를 원했던 걸까요? 너무 잔인한 추측이라고요? 하지만 복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이용하는 게 복수예요. 강준호의 목표가 채화영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채화영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마서린? 드림그룹? 아니요. 채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진실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의 증인이 바로 장미입니다. 장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이 수키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강준호는 장미를 이용할 겁니다. 사랑하는 척하면서 30회를 보고 나면 한 가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드라마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 강백호는 순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형의 계획을 모르는 척 실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준호는 차갑지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의 눈먼 광기를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악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는 중일 수 있습니다. 마서리는 철없는 재벌 딸처럼 보이지만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미는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도 어떤 중요한 일은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수키가 기억을 잃었어도 몸이 기억하듯이 장미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백호는 형을 배신자로 보게 될 것이고 장미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였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채화영은 자신이 지키려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30회에서 암시되는 또 하나의 폭탄. 강남봉과 채화영의 관계.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인물 소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회에서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채화영이 강남봉에게 강준호에 대해 물어보는 장면.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나요? 마치 원래부터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처럼. 강남봉은 캠퍼스 커플, 첫사랑과 결혼해서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태 일탈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어요. 하지만 채화영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강남봉을 유혹하고 있는 걸까요? 목적이 뭘까요? 강준호를 통제하기 위해? 강준호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아니면 강남봉 자체가 목적일까요? 만약 강준호가 정말 채화영이 버린 아이 하늘이라면 채화영은 강준호를 통제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으려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것. 강남봉을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것. 그렇게 되면 강준호는 어머니 한영자를 위해 복수를 멈출까요? 아니면 더 격렬하게 채화영을 무너뜨리려 할까요? 한영자는 어떨까요? 완벽하기만 하던 내 인생, 어이없는 복병이 있을 줄 차마 몰랐다. 이 문장의 무게감. 강단 있고 정의감 넘치던 한영자.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흔들리는 걸 보게 되는 순간 그녀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30회에서 가장 중요한 복선. 우리 하늘이가 백혈병을 치료받았다고. 치료받았음. 살아있는 게 확실해. 오복길의 2대4. 하늘이를 찾아야 한다는 집착. 여기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오복길은 수키와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사람입니다. 수키를 사랑했고 지금도 가족처럼 아낍니다. 그런 복길이 입양했던 아이 하늘이. 백혈병에 걸려서 돈이 많이 들자 파양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복길은 그렇게 냉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리를 아는 착한 남자예요. 그런 사람이 아이를 돌려보낼까요? 단지 돈이 든다는 이유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강제로 아이를 데려갔던 건 아닐까요? 누가? 채화영일까요? 왜 채화영이 복길의 입양아를 데려가야 했을까요? 만약 그 아이가 마동석의 아이였다면 수키와 마동석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장미와 설인. 하지만 만약 쌍둥이가 아니라 삼둥이였다면 하늘이가 그 셋째였다면 채화영이 하늘이를 데려가서 어딘가에 숨긴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고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래서 복길에게 입양을 보낸 척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자 다시 데려간 거죠. 그렇다면 하늘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강준호가 하늘이일까요? 아니면 하늘이는 따로 있고 강준호는 다른 비밀을 가진 걸까요? 30회는 끝났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캐릭터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어요. 채화영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 강준호는 복수를 위해, 장미는 생존을 위해, 백호는 사랑을 위해. 하지만 이 균형은 곧 깨집니다. 장미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강준호의 목 뒤 숫자의 진짜 의미가 드러나는 순간, 채화영과 강남봉의 관계가 한영자에게 들키는 순간, 마서린이 쌍둥이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다음 화에서는 아마도 장미와 강준호가 더 가까워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복수의 한 부분일까요? 백호는 형과 장미 사이에서 갈등할 겁니다. 자신의 사랑이 진짜인지 형에게 이용당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채화영은 점점 더 강준호에게 집착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파국을 부를 겁니다.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림호텔에서의 트라우마가 계속 자극받으면 어느 순간 모든 기억이 폭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채화영은 끝입니다. 이 드라마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모든 사랑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백호의 사랑, 어쩌면 형의 계획에서 시작된 거짓일 수 있습니다. 준호의 관심, 복수를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채화영의 집착, 통제욕과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마서린의 반항, 사실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엄마를 시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복길과 태평, 태숙이 장미와 숙희에게 보이는 사랑일 겁니다. 혈연도 아닌데 가족처럼 아끼는 그 마음.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진실이 드러나면 시험받게 될 겁니다. 장미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복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신이 키운 딸이 사실은 마 회장의 손녀였다는 걸 알게 되면 열등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까요? 자신의 입양아 하늘이가 장미 설인과 형제였다는 것을.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강준호는 진짜 복수를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장미를 지켜봐왔던 걸까요? 쌍둥이 언니를 찾아서 백호는 정말 장미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형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장미를 지키려는 걸까요? 채화영은 정말 악녀일 뿐일까요? 아니면 자신도 누군가의 희생자였던 걸까요? 마동석을 사랑했지만 마 회장에게 강제로 결혼당한. 그래서 복수를 위해 악녀가 된 걸까요? 마서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요? 아니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엄마를 시험하는 걸까요? 쌍둥이 언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숙희의 기억은 언제 돌아올까요? 그리고 기억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마동석? 장미? 아니면 또 다른 아이? 30회를 다시 보면서 놓쳤을 수 있는 디테일들을 짚어볼게요. 첫째, 채화영이 강준호의 목을 볼 때의 반응.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자신의 과거가 돌아온 것에 대한 공포. 둘째, 장미가 자장가를 부를 때 숙희의 반응. 오세지능으로 퇴행했어도 딸의 목소리는 알아봅니다. 무의식이 기억하는 거예요. 셋째, 백호가 장미를 구할 때의 타이밍.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가 알려준 걸까요? 넷째, 마서린이 언제까지 재미없어라고 말할 때의 표정.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진짜 절망. 다섯째, 복길이 하늘이를 찾겠다고 할 때의 집착. 단순히 입양아를 그리워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여섯째, 강준호가 퇴사를 고민하겠다고 할 때의 눈빛. 진심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을 더 깊이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일까요? 일곱째, 강남봉과 채화영이 통화하는 장면. 너무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지냅니다. 이미 무언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게요. 시나리오 1, 강준호의 복수 완성. 강준호가 장미를 이용해 채화영의 모든 범죄를 폭로합니다. 마동석 실종, 숙희 사고, 쌍둥이 분리, 모든 진실이 드러나요. 채화영은 몰락하고 마서리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미도 상처받습니다. 자신을 이용한 강준호를 용서할 수 없게 되죠. 백호도 형을 배신자로 보게 됩니다. 강씨 가족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시나리오 2, 채화영의 반격.
최화영이 강준호의 정체를 완전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움직이죠. 강남봉을 유혹해서 강씨 가족을 내부에서 무너뜨립니다. 한영자는 남편의 배신에 무너지고 백호는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파국을 맞이합니다. 장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나리오 3 마서린의 각성. 마서린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 엄마가 그 언니를 버렸다는 것. 할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거짓말쟁이였다는 것. 그리고 마서린이 선택합니다. 장미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최화영의 편에 설 것인지. 이 선택이 모든 판도를 바꿉니다. 시나리오 4 정숙희의 기억 회복. 드림호텔에서의 트라우마가 계속 자극받으면서 정숙희의 기억이 갑자기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증언합니다. 최화영이 자신을 어떻게 사고로 만들었는지, 마동석이 어떻게 실종됐는지, 쌍둥이를 어떻게 분리시켰는지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30회를 보고 나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드라마 단순한 가족극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랑에는 거짓이 섞여 있고 모든 관계에는 복수가 숨어 있고 모든 진실 뒤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목 뒤에 새겨진 숫자. 그건 단순한 타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주였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복수의 표식. 그리고 그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아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장미도 백호도 최화영도 마서린도 모두 무너집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건 서막에 불과해요. 진짜 파국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모든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이, 모든 포옹 뒤에 숨겨진 배신이, 모든 사랑 뒤에 숨겨진 복수가 보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드라마의 진짜 제목은 첫 번째 남자가 아니라 첫 번째 복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음 화도 함께 해주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